근처에 카페가 많아서 주변에 볼 것도 많고 여기 전시전 열린다 해서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0년 5월 광주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지키려다가 먼저 간 동생 안종필 군의 누나 안경순입니다. 80년 5월 광주는 무슨 천둥 번개가 내리듯이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동생은 그때 17이고 나는 24. 근데 그때는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래서 군인들이 광주에 쳐들어와서 학생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있다. 어느 순간 동생이 도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한 50여 명 정도 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식당에 밥 하는데 한 10명, 조사실에 일을 보는데 한 3명,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했죠. 한 번은 이제 그 도청 앞에 길게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우리 막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상무관 안에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무서운데 여기 왜 있냐고. 누나, 무섭기는 뭐가 무섭냐고. 끔찍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간 선배들 우리가 피라도 조금 닦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 중에 문제야 열사도 계셨던 겁니다. 재하가 너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머니, 내 친구 양창근이가 죽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면 저 억울하게 죽은 선배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개죽음일 것 같아서 저 선배들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내가 여기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12년 선배 저보다 윤상원, 윤계원이었죠, 그때는. 상원 형이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다 도청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있겠다 하고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그 시간이 마지막이었어요. 문재학이나 박성용이, 안종필이 이런 친구들한테 진짜 제가 그쪽에다 PH를 시켰을 수도 있었고 생각만 해도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합니다. 항상 트라우마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도청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항상 궁금했던 게 도청 안에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죽었을까? 과연 이 어린이가 총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봤을까?
40년이 지났지만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 선배들 죽음이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정이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진 속에서 동생을 만나니까 슬픔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동생의 죽음이 피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끝까지 자기를 불살랐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푸르름이 가득한 5월, 온화한 백제의 미소가 이 계절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서산으로 떠난 행복한 여행, 지금 만나봅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 서산 가야산 자락에도 초록빛이 완연합니다. 물이 맑기로 유명한 용현계곡,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까지 맑게 씻어줍니다. 와, 이 푸르른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 그리고 이 계곡 물 흐르는 소리. 여기 천국이 따로 없네요. 산새 소리도 들리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용현계곡은 1년 내내 물이 풍부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인데요. 맑은 물가에 앉아 힐링하며 쉬어가기에 그만입니다. 잠시 이른 더위도 식힐 겸 손을 뻗어봤습니다. 오, 잠깐. 시원하다. 와, 물 진짜 맑지 않아요? 왠지 물고기들도 살 것 같아요. 시원해. 야! 그럼 가야산의 보물을 만나기 위해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산 어디쯤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산속에 백제의 미소가 있다니 예.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 예, 그러시죠? 네.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국보 84호 서산 마열의 삼존상이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 다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가야산 용현계곡을 찾은 이유는 특별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이 암벽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 뭐. 짠!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근데 이런 산속 안에 이 불상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백제 사람들이 중국 다니는 길목이었다 그래요. 길목이요? 예. 그래서 그때 중국 가기 위해서는 서해바다를 건너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서해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게 참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백제는 불교국가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자기들이 믿는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무사히 중국까지 갔다 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상을 만들고 여기가 기도를 해가며 다닌 곳입니다. 절벽을 깎아 만든 마의삼존 불상. 백제시대 중국으로 가던 사람들이 무사한 영을 기원하던 곳인데요.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둥글둥글 연한 미소를, 왼쪽 부처님은 천진난만 미소를, 오른쪽 부처님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봄, 가을에는 10시 반 정도가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제가 지금 딱 맞춰서 왔는데 예,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62년도에 국보가 되면서 이게 조성이 됐지 그전에는 얘가 깊은 골짜기였어요. 네.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다보며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져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입술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불살 밑에서 예, 그림자 이렇게 있고요. 그림자 생겨요. 그런데 이게 빤치서 있다 보면은 그림자가 안 생길 때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더욱 밝은 아주 활발한 그런 미소를 볼 수가 있는 게 서산 마예르 삼존상인데요. 네. 이 세 분이 똑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햇빛을 네, 여기서 햇빛을. 비추는지 저기서 비추는지 예. 따라서 표정이 예. 달라진다. 아, 여러분 조명이 그렇게나 중요해요. 저도 조명 잘 받으면 갸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서산 용연계곡. 가파른 절벽 아래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마의삼존 불상. 가야산의 귀한 보물인데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안녕을 기원하던 백제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는 2대째 이어져 오는 맛집이 있습니다. 푸른 자연을 병풍 삼은 야외 테이블이 널찍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렇게 푸르른 자연 속에서 오늘 맛볼 음식은 바로 짜잔! 어죽입니다. 오, 여기는 면이랑 밥이랑 같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감성 한껏 느껴보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벌써 침 나와, 침 나와. 이 집의 대표 메뉴 어죽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양념한 얼큰한 국수 어죽입니다. 걸쭉한 빨간 국물인데 먼저 비주얼에 올린 듯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먹어봅니다. 식감이 너무 좋다. 이번엔 깔려있는 밥도 먹어봐야겠어. 밥을 더 끓인 만큼 밥알의 식감이 느껴집니다. 밥은 밥대로, 국수는 국수대로 식감이 쫀득하고 고소해요. 이게 자칫하면 어죽이니까 비린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콤하게 간이 돼 있으니까 비린내가 전혀 없고 거기다가 깻잎 향이 싹 눌러줘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는 확 잡고 얼큰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밸런스를 잡은 어죽. 어린아이들도 잘 먹는다고 해요. 정말 한 그릇 다 먹으니 든든하더라고요. 얼큰함이 베이스니까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할 것 같고요. 저는 딱 이 경치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은 곳? 맛있게 먹었으니 그냥 갈 수 없겠죠? 서산의 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귀여운 동물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아, 일선도 도울 겸 농장에 왔는데 동물 친구들이 먼저 반겨주네요. 어머나, 강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거위도 있고 안녕! 안녕!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된 요즘 농촌에선 농작물을 심고 가꾸느라 일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뭐 심고 계신 예. 거예요? 지금 고추 심고 있어요. 아, 이거. 고추구나. 예, 예, 이거 지금. 작물이 안 나가지고 예.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미리 꽂힌 것들은 좀 열렸잖아요. 지금 이런 데 보면. 지금 농번기라 바쁘시죠? 예, 요즘 좀 바쁘네요. 아, 그렇구나. 좀 고추 심는 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요 물 좀. 네. 이거를 그 물을 줘야 되거든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농부가 들이는 노력과 수고만큼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말인데요. 고추 모종에 물을 주면서 농부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쌀과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주작물로 하고 여기는 지금 애들 체험 농장 쪽으로 해서 이거 쌈 채소하고 과일 채소 그런 쪽으로 애들 볼거리 형식으로 여기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추를 심었는데 네. 이제 지금 고구마도 심을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쌈채소, 고구마, 예, 예. 쌀, 아로니아 엄청난데요. 예. 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저기 야채를 좀 따가지고 하셔가지고 네. 먹거리를 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 농법으로 키운 쌈채소는 수시로 따서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먹고 싶은 채소를 골라 한 바구니 가득 담았습니다. 이 채소로 뭘 해 먹으면 좋을까요? 저
쌈채소 많이 땄죠? 네, 많이 따셨네요. 짧은 시간에. 그럼요. 바구니를 한번 들었으면 이 정도는 따줘야죠. 아유,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쌈채소도 타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식교육 체험 농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이 꿈꾸는 전원 생활을 실현시켜주고요. 텃밭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거로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체험 농장이에요.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쌈채소로는 뭘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맛있는 샐러드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싱싱한 샐러드, 건강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피자도 만들 거예요. 신선한 채소는 가볍게 손으로 툭툭 뜯어서 새콤달콤한 샐러드를 만듭니다. 샐러드와 함께 먹을 피자도 만들어 보는데요. 토마토 소스부터 치즈까지 마음대로 토핑을 올려 만드는 쌀피자. 과연 어떻게 완성될까요? 이거 보세요. 저 직접 피자 처음 만들어 봤는데 완전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맛은 또 어떨까? 합격. 잘 만들었어. 직접 만든 음식들은 야외에 차려진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근사한 팜파티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이 색감 봐.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SNS 각인데. 샵 힐링, 샵 먹방. 맛있겠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식부터 분위기까지 요즘 SNS 감성과도 무척 잘 어울리는데요. 건강하고 신선한 서선의 로컬 푸드에 요즘 감성이 더해지니 맛은 당연한 거죠. 마음껏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서산에 이런 매력이 있는 곳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정말 오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아우 좋아. 아우 이제 낮잠 자고 싶은데.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계절, 서산의 5월은 삼존 마이불이 건네는 백조의 미소 덕분에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맞은 농장에서의 생동감까지 느껴봤는데요. 감성 넘치는 서산의 5월을 만나보세요.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자 이웃들에게는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주인공 나린 씨.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개구쟁이 세 아들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든든한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이나린 씨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나린 씨 가족의 보금자리.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나린 씨 부부의 아침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됐어, 남원이 들어. 둘째 남준이 등원 준비가 끝났나 했더니 첫째 남원이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남편 현구 씨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아내 나린 씨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침은 나린 씨에게 가장 바쁜 시간. 엄마 마음도 모르고 8살, 6살 남원이와 남준이 형제의 아침은 느긋하고 평온합니다. 챙겨줘야 돼. 안 그러면 밥 안 먹고 가요. 그냥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챙겨주면 빨리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지겨워. 이런 건 양반이고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줬다니까. 아이들을 다 먹인 후에야 급하게 한술 뜨는 나린 씨. 이제 진짜 서둘러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엄마 손길이 닿습니다. 그거 가져가지 마요. 그 돈 때문에 가져가려고 했지? 매일 아침 이 길을 함께 걷는 삼부자. 아침에 운동 삼아서 가까운 거리고 해서 바래다 주는 거죠. 애들은 차에 태워다 놓으려고 그래요, 차에. 집안일만으로 하루가 긴 나린 씨를 위해 아이들 등교와 등원은 현구 씨가 책임집니다.
잘 갔다 와. 두 아들과 양손을 잡고 걷는 시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현구 씨는 언제고 아이들 손을 꼭 잡아줄 겁니다. 같은 시각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아내 나린 씨. 19개월 된 막내 아들 남철이가 깨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신이 없어 아침마다. 애들 보내고 나서야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어요. 막내가 일어나면 더 정신이 없어요. 부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새 아들. 10년 전 두 사람은 특별한 식 없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나한테 딱 맞는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좋았던 첫인상도 잠시, 문화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과제였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생기기 전까지 두 사람은 결혼식도 미룬 채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안 맞았어요. 제가 한국말 못해서 대화가 잘 안 돼서 시부모님께 인사 절하는 것도 무섭고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어렵기만 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매일같이 문턱을 넘나드는 허물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잘 극복했기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겠죠. 음식도 잘하고 그냥 한국말도 잘하고 애기들도 예쁘게 잘 키우고. 아기를 계속 봐주고 저는 가서 공부하고 꼭쪽도 지트가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뒤에서 항상 밀어줬었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네. 막내 남철이를 맡기고 집을 나서는 나린 씨. 자연스럽게 택시 앞좌석에 올라타는데요. 택시를 모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현구 씨입니다. 아침에 또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그래도 많이 잤네. 7시간 잤네. 저녁에 애기들이 자다가 안 울은 모양이지? 2시에 한 번 일어났지. 남철이 우유 먹자 주고 또 다시 잤지. 집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부부만의 시간. 고마워요. 잘 가세요. 많이 떨어요. 엄마에서 잠시 퇴근한 나린 씨가 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인데요. 나린 씨는 캄보디아어 통번역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통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들의 피해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전문 상담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본인이 있는 재능과 이거를 이렇게 다른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환원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란 나린 씨, 또 다른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일진아 안녕. 나린 씨는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돌봄교사로 활동 중인데요. 잘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근데 형편이 너무 안 돼서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가문에서는 꿈만 꾸고 이루지는 않았다고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선생님 되는 게 진짜 꿈이 같아요. 우와.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나린 씨. 손 넘어왔어. 따라해보세요 친구들. 좀 립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케어를 굉장히 잘해주시고요. 다정다감하게 자녀 돌보듯이 그렇게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못해서 이 친구는 좀 감당하기 힘든데 하면 그 선생님 나린 쌤이 딱 가서 그 친구를 싹 케어를 해주시고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정말 잘 메꿔주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나린 씨가 근무하는 동안 남편 현구 씨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택시를 모는 현구 씨는 길 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꽃 사러 가야죠. 예, 예. 아, 평소에 못 사줬으니까 지금 사줘야죠.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날을 앞두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현구 씨. 꽃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쉽게 고르질 못하네요. 괜찮죠? 해바라기도 이뻐요 요새. 해바라기? 나는 흑장미로 그냥 하고 싶은데. 결국 여러 종류의 꽃을 구입했습니다. 꽃 선물 언제 하셨어요? 글쎄. 어머니하고 애기 엄마는 뭐 어버이날 때 꽃도 사갖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사고 나서 후회하죠. 꽃을 든 남자의 뒷모습. 어째 현구 씨가 더 설레하는 것 같죠? 꽃을 발견한 나린 씨가 환하게 웃는데요. 그 미소가 꽃보다 더 빛나네요. 고마워요. 흰색도 좋아하는 것 같고 노란색도 좋아하는 것 같고 최고로 좋은 꽃을 골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앞두고 프로포즈의 의미를 담았죠. 너무 기뻐요. 왜냐면 두 번째 꽃다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출산 때 한 번 받았고 이거 두 번째 받았어요. 선물은 또 있습니다.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을 전하는 현구 씨. 미안함과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이것이 크염 수라란네야 나렌. 다시 한마디 말. 크염 수라란네야.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10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과 함께 키워갈 더 행복한 내일 위해 결혼식을 앞둔 두 사람. 잘해주지 못해서 염치 없고 미안하기는 한데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사랑해. 크염 수라란네야. 나는 요즘 아이를 셋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한국 아줌마 될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고 당신한테 막 많이 뭐라 그랬지. 아무튼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따뜻한 계절,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초록색 풀. 하지만 풀이라고 다 같은 풀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약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비한 작물.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병풀을 소개합니다. 초록이 무르익어가는 초여름, 충주시 대소원면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나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해서 충주로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궁금한 마음을 가득 안고 도착한 곳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비닐하우스? 이거 그냥 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병을 낫게 하는 풀이라고 해서 병풀이라고 합니다. 병풀은 상처 입은 호랑이가 뒹굴며 치료할 정도로 귀한 성분들을 품고 있어 호랑이 풀로도 불린다는데요. 병풀은 그 4가지 지표 성분이 있는데요. 뭐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코사이드라든가 그런 지표 성분들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복용을 하게 되면은 염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의약품은 물론이고 화장품, 식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사장님, 네네. 이거를 그냥 날고로 이렇게 바로 따서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정말요? 네. 저 하나만 먹어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병풀을 한 입에 쏙! 그 맛이 궁금한데요.
약간 상추 같기도 하고 약간 네네. 씁쓸한 맛이 약간 나네요. 맴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쓴맛이 네. 오래 머금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네요. 금방 네네. 사라지네요. 네. 8년 전 처음 병풀 재배를 시작한 조윤희 대표. 남편이자 든든한 동료 김종광 이사와 함께 병풀을 충주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농업회사 법인 대표고요. 저희 김종광 씨는 이사입니다. 남들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이 다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 업무가 많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저는 재배 과정이라든가 음식 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김종광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마케팅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쪽으로다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병풀은 한 해에 4번이나 수확할 수 있다는데요. 효능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정말 대단하죠? 이사님 지금 수확 중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손으로 직접 뜯으시나요? 원래 평상시는 자동 수확기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손이나 낫으로 하는데 그냥 오늘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손으로 뜯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손으로 막 쥐어 뜯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병풀은 이제 단연생이에요. 네. 우리 이제 미나리를 보시면은 미나리 수확할 때 뿌리는 놔두고 위에만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이 병풀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만 놔두고 위에 줄기하고 이파리하고 따갖고 수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맞나요? 네네. 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네네.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우와. 네, 맞습니다. 이거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사님, 네. 이 병풀은 재배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묘종을 심고서 하면은 이제 이게 미나리가다 보니까는 물은 좋아하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스프링클러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네. 토양에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최근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도 시작했다는 조윤선 대표. 외국산 병풀과 차별화를 두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네요. 한계가 있고 냉동도 하거나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일단 팀장님 저희 병풀 상품화를 위해서 병풀 관광 상품을 확대하고 그리고 병풀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열정도 넘치시고 의욕적이시고 그리고 시대를 읽는 사업적인 눈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병풀을 생산하기 위한 두 부부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풀 농원에서 2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품종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병풀이 화장품용으로는 많이 특허라든가 논문 같은 게 많이 있지만은 식품용으로는 전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능성 쪽으로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키워주는 상품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거기에 이 병풀이 한 품목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계획 중입니다.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병풀 요리.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볼까요? 저는 병풀로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그냥 비빔밥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요즘 이제 페스토어가 굉장히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는데 페스토어를 이용해 갖고 지금 샌드위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병풀 연겨자 샐러드예요. 이 샐러드를 이제 생으로 해서 음식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초로 이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어서 주먹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말로 이용한 마들렛이라든가 아니면 병풀 라떼라든가 그리고 양갱 그리고 젤리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건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체험하기 너무 좋아요. 저는 주먹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싱그러운 비주얼의 병풀 주먹밥.
어떤 맛인가요? 식감이 어떠세요? 아삭아삭하니 네, 안에 그런 이게 당근이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넣으셔서 고소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편식을 좋아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안 먹는 야채와 함께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상추쌈처럼 이렇게 병풀로 이렇게 쌈을 싸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먹고 먹고 또 먹고 많이 먹어도 부담 없는 아니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병풀 요리입니다. 와, 오늘 건강에 좋은 병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도 맛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이사님, 그럼 앞으로 병풀로 어떤 일을 더 해보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병풀이 아직도 많이 생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음식으로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에서 우리 병풀농원이 병풀 재배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한 번,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의 또 한 번.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지켜주는 병풀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상의 소란과 번잡함은 저 멀리 던져두고 아름다운 계절의 손짓을 따라 싱그러운 숲으로 향합니다. 유난히 바람도 좋고요. 유난히 햇살도 좋고 오늘은 물빛마저 좀 맑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숲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오어지 연못입니다. 그 오어지를 둘레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총 길이 7km 그럴 정도가 되죠. 거기에 이제 숲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쪽 5호4, 오어지 쪽으로 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둘레길이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이 또 매력이 있는 것은 어떤 둘레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5호사라는 어떤 고찰이 있고요. 또 운제산이라는 또 명산이 있어서 훨씬 더 둘레길이 그럴 만한 곳이 된 거죠. 그래요. 운제산 5호사 둘레길 포항 12경에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신 분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엔 단풍 명소로, 봄에는 벚꽃 명소로 사랑받는 오어지 둘레길. 봄이 무르익은 5월에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그 숲길로 들어서려면 건너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렁다리. 늘 이 장소를 생각하면은요, 산도 있고 사찰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출렁다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네. 이게 이제 원효교라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건너고 있는 곳이 이곳이 이제 오어지입니다. 네. 사실 이곳은 1960년대에 이 저수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 출렁교가 놓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 오면은 보는 즐거움도 있고 느끼는 즐거움이 많은데 시작부터 걷는 즐거움을 잘 느끼기에는 이만한 게 없네요.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게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물빛과 산빛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오어지 둘레길. 오랜 공사 끝에 작년 11월 순환형 둘레길로 개통되면서 데크로드와 맨발로, 산책로 등 최고의 트레킹 로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참 걷기 좋다 생각될 만큼
산이 좋고 옆에 또 물을 끼고 있고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운제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네. 사실 산에 있는 둘레길을 만들다 보니까 나무들의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죠. 한여름인데도 이 걷는 길이 그늘로 드리워질 만큼 나무가 크니까 뭐 여름이어도 걷기가 좋고 또 봄에는 이 들어오는 입구가 또 이 벚꽃길입니다. 네. 그래서 또 벚꽃 구경하기도 좋고요. 운제산이라는 이름은 구름 운자에 사다리 제자거든요. 네. 저쪽과 이쪽에 어떤 그 봉우리 사이를 구름다리로 해서 건너 다녔대요. 전설이죠, 물론. 예,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전설들이 있는 것이 이곳의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하니까 네. 이래 또 이 숲길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되새겨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산도 산이지만 이 호수를 끼고 걷는 기분도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예, 이 호수는 오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대에 착공을 해서 60년대 초에 완성되었는 인공 호수입니다. 이 어떤 농업 용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수도 용수로서 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어지라고 하는 호수가 만들어졌고요. 뭐 오랫동안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이 오어지는 이 남구에서는 명소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걸으면서 위로는 녹음이 풀어진 산이 보이고요. 옆으로는 이 맑은 물이 딱 보이니까 야, 저야말로 걸으면서 신선노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량합니다. 네.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박자에 걸음을 맞춰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갈 수 있는 곳. 이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높낮이가 높지 않아서 걷기에 굉장히 무난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요. 그렇죠. 종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나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오래된 산에 있던 숲길이다 보니 나무 수종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 계절적으로 참 좋은 것이 7월, 8월 한여름의 어떤 초록은 좀 짙은 초록이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4월, 5월은 좀 초록도 좀 밝은 초록이어가지고 좀 더 상쾌한 어떤 청량감이 있고요. 특히나 이곳이 이제 물가에 조성되어 있는 숲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중에서도 물을 특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나무가 서나무라고 하는데 서나무는 나무의 껍질, 수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피가 남자의 근육질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서양에서도 이 서나무를 이름을 머슬출이라고 해요. 근육이라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나무도 한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나무인데 마침 이 오어지 둘레길에는 이 물가가 있어서 이런 서나무를 많이 관찰이 되네요. 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은요, 숲을 좋아하시거나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은 다양한 나무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어지 둘레길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곳. 바로 신라 천년고찰 오어사입니다. 불국사의 말사로 진평왕 때 창건한 항사사의 또 다른 이름이 오어사인데요. 이곳에는 신라 고승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오어지 둘레길을 찾으면 꼭 찾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위치한 바로 이 사찰 오어사잖아요. 맞습니다. 오어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천년고찰이라고 하잖아요. 신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절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그러게요. 이 오어사의 뜻은 뭐냐면 이 오, 나오, 그리고 고기 어자거든요. 원효 스님하고 해공 스님이 이곳에 계실 때 두 분이서 이제 법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변을 보고 나서 물고기가 살아나는데 한 마리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2명인데. 사람은 2명인데. 그러면 이제 저게 누구 고기냐? 내 고기다. 나의 고기다 해서 그래서 오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라 시대 그 시절에 이제 대중불교 그러한 것들을 설하기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걷기 좋은 둘레길도 있지만은요, 둘레길을 넘어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아름다운 사찰도 함께 구경하시면은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역시 즐거웠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쉼 없이 달리는 계절. 싱그러운 5월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다면 편한 운동화 챙겨 신고 산빛, 물빛 좋은 오어지 둘레길로 향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